오늘 선배님, 처음에 이제 아마 우리 선배님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이제 내 인생의 화양연화라는 이제 그 제목으로 가장 처음에 제가 공조할 때, 작년 7월에 이제 8월에 시작할 때 이제, 요 주제로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편으로 해가지고, 그냥, 아마 다시 한번 좀 1주년 기념으로 그냥 같은 주제로 하는데, 선배님들도 다른 분들이 다 계시니까, 아마 내 인생에서 가장 화려했던 그냥 그 순간이라는 게 화양연화라는 그 뭐 영화 제목도 있고 드라마 제목도 있고 이게 뭐 문자성어로 했을 때 꽃이 가장 아름답게 피어났던 뭐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은유적으로 인생에 가장 화려하고 빛나는 날 해서 선배님들 인생 중에 가장 화려하고 그런 걸 추억 하나를 골라서 1.5매에서 2장 정도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대표님도 이번에 쓴 원고가 되게 뭐 작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 분량이면 충분하고요. 아니면 그 앞에 쓰셨던 2장짜리 2장, 3장 넘어가도 되니까 근데 최소 2장 내외로 그냥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뭐 선배님들 오늘부터 생각하셔서 내가 지금까지 사시면서 뭐 조대 대표님이나 개인 선배님이 뭐 아니면 다른 분들도 내 인생에서 가장 화려했던 순간이 언제인가 한번 그거를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한번 편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똑같이 뭐 이제 작가 소개 써주시고 에필로그, 프롤로그 써주시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공저 같은 경우가 전자책으로는 인쇄 발생하는 게 사실 막 공저 같은 게 좀 그 일페이퍼에서도 일정 기가 어느 것마다 좀 넘어가야 이제 그게 좀 되는데 사실 저희가 낸 공저들이 보니까 좀 뭐 1권 빼고는 지금 아직 그걸 다 못 넘겨가지고 우리 조 대표님한테 다 드린 게 없긴 한데 발생을 하면은 제가 그거는 각 방별로 있으니까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하고 이번 달 내로 좀 진행을 해볼까 해가지고 매주 아침에 좀 진행을 해볼까 하고요. 혹시 뭐 제 개인적인 일이 좀 있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일이 있을 때는 뭐 한 주 연기하는 것에 서 미리 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거는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어, 이번 1차 초고는 일단 2주 보름 잡았어요. 그래서 오늘 7일이니까 10월 22일까지 일단 선배님들 2장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뭐 처음 오신 분이 안 계셔서 일단 뭐 선배님들 워낙 뭐 또 2번, 3번 이 2번 이상 하셨기 때문에 뭐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이따가 제가 원고 틀은 또 다시 수업 끝나면 올려드릴 테니까 선배님들 가장 화려했던 그런 순간을 기억하셔가지고 한번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수업을 오늘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한테는 제가 그 교환은 제가 다 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유출만 하지 마시고 그냥 선생님들 그냥 그 공부하실 때 용도로만 좀 쓰시고 뭐 블로그에 후기 같은 데도 내용 유출은 좀 하지 말았으면 그 말씀만 드리고요. 이따가 요거는 제가 어 강의 자료도 두 분한테만 보내드릴게요. 일단 라이브로 참석하신 분들한테만. 그래서 그래야 또 선배님들도 차별화도 생길 것 같아서 좀 제가 번거롭긴 하지만 일단, 어, 강의 자료도 두 분한테만 보여드리고, 녹화 영상도 두 분한테만 일단 보내드린다는 거, 일단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뭐, 그때도 뭐, 이제, 같은 내용이긴 한데, 좀, 어, 이런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막,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술도 마시고, 막 돈이 없어가지고, 막,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하고. 근데 그게 좀 요새, 막, 선배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좀 반복인 것 같아요. 또, 그래서 뭐 책을 낸다고 해서 막 돈이 막 쌓이는 것도 아니고, 뭐, 뭐 일을 또 해야지 계속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게 계속 쳇바퀴가 돌아가는 것 같은데, 어, 좀 사실 요새도 좀 이제 이런, 좀 생활고까지는 아닌데, 좀 제 신상에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말쯤에, 저도 사실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사를 좀 나올 수 있게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제도 좀 이제 뭐 그런 것 때문에 요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좀 비슷한 반복이었는데, 이게 10년 전, 11년 전에 딱 이랬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저한테 돌파구는 아까 말씀드린 뭐 책과 글이었는데, 이번에도 독서 글쓰기를 좀 하면서 이제 좀 다른 거를 좀 이제 다른 인생을 좀 다시 찾아봐야 되나?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좀 하게 돼가지고 조금 사실 머리가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냥 제가 하는 일에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제가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이제 놓아야 되니까 그거는 제가 또 신경 써봐야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나중에 이제 글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일단은 내 인생 화양영화 이제 이 또 주제로 쓰실 때 독자들이 아예 나한테 내 글에 관심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에는 이제 뭐 내가 막 뭐 찾아가서 보여주세요 뭐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겠지만 독자들이 이제 선배님들 그냥 편하게 어떻게 좀 글을 쓰실 때 좀 집중을 하게끔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때도 말씀드린 그대로 나를 기록하자. 선배님들의 얘기를 기록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은혜 선배님의 어떤 가장 빛나왔던 순간들, 개연희 선배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의 가장 화려했던 순간들, 분명히 그런 게 뭐 하나씩은 갖고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도연이, 아니, 조은혜 선배님만의 개연희 선배님만의 그거는 제가 선배님들 인생을 대신 한 게 아니다 보니까 본인만이 갖고 있는 가장 차별화된 어떤 추억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차별화된 선배님들의 나에 대한 얘기를 좀 쓰자. 그럼 나를 쓴다는 말은 이미 다시 한번 좀, 어, 리뷰를 해보면은 선배님들이 지금까지 어떤 경험을, 어떤 글감을 통해서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 경험을 하면서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거에 대한 선배님들의 또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은, 아마 내가, 가장 인생에 화려했던 순간들이 대체 언제였지, 내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근데 지금 내가 또 황상민 작가가 한번 얘기를 또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한번 돌아보니까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까? 또 막 이렇게 한번 또 계속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글쓰기라는 게 결국에는 제가 나를 쓴다라는 말이니까 어떤 경험을 하면 지금까지 여기 이르러는 것도 있겠지만 선배님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에 또 거기에서 느낀 감정들을 저는 그런 거를 모으고 거기서 또 골라내서 그걸 또 추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큐레이터 한다 그러잖아요. 큐레이션 작업을 통해서 선배님들이 그 일감에 맞는 그런 경험들을 하나씩 떠올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내 경험과 내 감정을 써서 독자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그런 게 과정을 일련의 과정들이 다 나를 기록한다. 나를 글쓰게 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선배님들께서도 아마 글쓰기의 묘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글을 쓰면서 굉장히 그 고요한 공간에서 제가 옛날의 추억을 꺼내가지고 나를 쓴다. 그러니까 나를 꺼내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어떤 주제에 관해서는 이걸 또 갖다 붙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선배님들이 나를 쓴다는 건 뭐다? 선배님들의 예전에 과거의 나를 또 꺼내어서 아팠던 거, 좋았던 것들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떠올려가지고 그것들을 나중에 한번 현재의 내가 그때 아팠으면 위로를 하는 거고 또 좋았으면은 같이 또 기뻐해 주는 거고 한번 또 추억을 되새김질하는 거고 그런 걸 모아서 독자들한테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글을 쓴다는 게 나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선배님들이 이제 어떤 나를 쓴다고 했을 때는 중요한 게 뭐다? 왜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배경과 그리고 막 그 화려했던 그런 추억들에 대한 선배님들, 걔네들 선배님만의 원래 스토리, 조용히 선배님만의 스토리. 그 스토리가 들어가야 차별화된 글이 된다. 같은 내 인생의 화양 연화지만 조은혜 선배님만의 스토리, 계혜 선배님의 스토리가 들어가니까 다른 같은 주제지만 컨셉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글이 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독자들한테 줄 수 있는 거는 뭐다? 꼭 힘들게는 아니지만 선배님들이 지금까지 내가 잘 살아왔던 그 뒤돌아본 그런 과거를 생각해 보시면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지만 이게 인생이라는 게 지금까지 조현 선배님이나 김현 선배님이 살아왔던 그 인생의 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발자취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발자취를 내
스토리를 통해서 이렇게 한 발짝씩 걸어왔던 그 얘기를 들려주자. 그래서 그거를 독자들한테 어떤 공감을 좀 그렇게 해보자라는 게 나를 쓴다라는 것 같아요. 이제 가을이 됐습니다. 뭐 선배님들 뭐 홍시도 좋아하실 거고, 뭐 아니면 이제 감같은 것도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글의 내용이 되는 잘해서 글감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보면은 이제 글감을 많이 좀 찾아야 이제 글을 계속 쓸 수가 있다 하고 개인 선배님께서는 아마 매일 쓰고 싶은데 좋은 선배도 매일 쓰고 싶은데 어떤 글을 써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이게 글감을 찾아야 되고 막 해야 될 때. 그래서 저는 글감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오늘 한번 그 얘기를 좀 한번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써본 거예요. 뭐 그냥 제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개인 선배님께서 오늘 이제 집에 이제 돌아가는 길에 라면 먹고 퇴근을 했어요. 근데 집에 바로 갈라 했더니 버스가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냥 다른 곳에서 뭐 복권을 사고 또 근데 집에 와서 또 뭐 엄마랑 말다툼을 하고 또 심란해서 또 법문을 보고 근데 그게 또 마음이 심란하니까 명상도 하고 이렇게 선배님의 일상을 나열을 한 거예요. 이렇게 오늘 내가 있었던 일상에 대한 얘기를. 근데 여기서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나열하면은 그냥 일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선배님이 나열했던 글에서 보다 선배님이 지금 라면 먹고 퇴근을 했어요. 버스 타러 갔더니 너무 오래 걸렸다. 아,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면은 일기가 되는데 이 안에서 의미를 부여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 내가 온갖 일을 겪어가지고 지금 감정이 지금 내가 미쳐버리겠다. 그리고 뭐 깐수새우 이런 거 푸드코트에서 먹었더니 너무 맛있다. 먹는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선배님들이 어떤 글감의 경험에서 그 감정을 느낀 걸 갖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를 해보시는 거예요. 가치와 의미를 찾는 게. 그러면 이게 독자들한테 내가 지금 너무 오래 걸려서 지쳤다. 내가 근데 감정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 근데 여기서 메시지를 어떻게? 때로는 내가 좀 오래 걸리더라도 길이 더 빠를 수도 있다. 아니면 내가 마음이 좀 심란했는데 명상을 했더니 뭐 괜찮더라, 마음이 괜찮더라. 이렇게 의미를 좀 부여를 하면은, 가치와 의미를 부여를 하면은, 이게 그냥 선배님들이 일상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이거를 그냥 나를 쓴 일기밖에 안 되는데,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니까 뭐가 돼요? 이게 글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선배님 쓰실 때, 그냥 일상의 어떤 얘기를 쓰잖아요? 그럼 거기서 한번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제가 어제 쓴 글 한번 좀 공유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럼 조금 더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그 글을 쓰는 입장이 뭐냐면 제가 그러니까 그저께 썼던 글인데요. 살면서 잊지 못하는 단어가 있나라고 제가 한번 이렇게 제목을 붙여본 근데 한번 읽어보셨겠지만 제가 이제 뭐 쓴 게 이거예요. 똑같이 저도 막 배가 고파서 이제 뭐 롯데리아 이런 데를 좋아해서 햄버거를 좋아해서 그런 게 너무 좋다라고 이제 처음에 쓴 거예요. 이렇게 좀 나열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쓴 게 그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이대호 선수가 했던 강연 얘기를 그냥 쭉 나열을 한 거예요. 이대호 선수가 이제 강연을 이제 하는데 뭐 야구 좋아하시는 분 알겠지만 이대호 선수도 그 어릴 때 부모님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어머니가 재가하시는 바람에 할머니가 이제 이대호 선수를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가난하게. 그래가지고 이대호 선수가 이제 그 야구를 하게 된 게 이제 더 유명한 추신수 선수가 같은 또 동창이래요. 그래서 어릴 때 추신수 선수가 이제 같이 어 초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전화 와가지고 같이 야구를 하자 해서 같이 하게 됐는데 이제 이대호 선수가 좀 잘하니까 하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그 처음으로 이대호 선수한테 이 불고기 버거가 먹고 싶다고 병원에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불고기 버거가 돈이 이제 1,700원이었는데 500원이 모자라가지고 다른 버거를 사고 갔는데 이 할머니가 그거를 되게 맛있게 드시고 3일 뒤에 이제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이대호 선수가 이 햄버거만 생각이 나면은 이게 이제 너무 이제 할머니가 자기가 잘 되는 걸 못 보고 가셨대요. 롯데에 들어가는 것도 못 보고. 지금 너무 잘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불고기 버거를 볼 때마다 이제 할머니 생각이 계속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제가 불고기 버거에 대한 얘기를 썼는데 이대호 선수가 갖고 와서 요거를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선배님들한테 그럼 인생에 선배님들 살면서 개인 대표님이 갖고 있는 인생에 뭐 다른 키워드가 있습니까? 뭐 조원 선배님만이 갖고 있는 살면서 잊지 못할 한 단어가 있습니까? 라고 제가 의미를 부여하니까 이게 하나의 글감이 된 거죠. 그래서 선배님들이 그냥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쓰면서 그런 의미와 가치를 연결을 시켜 보면은 아까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이렇게 예를 든 것처럼 요 밑에 것처럼 이렇게 글감이 된다. 그 독자한테 또 던지는 메시지까지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나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보면은 어떤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그 글을 갖고 온 건데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떨어졌다.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실직했다. 회사를 나가게 됐다. 뭐 믿어지지 않았다. 사실일까? 공포가 너무 느껴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이거를 일상에 쓴 건데 이거를 의미를 부여하니까 결국에는 인간의 모든 행동과 인생 자체는 무의식의 영향을 받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거에 대해서 너무 좀, 생각을 하지 말자. 일단 내가 실패했지만 성공하고 싶다면 무의식을 바꾸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은 그게 선배님들의 하나의 길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 쓰기도 마찬가지로 한 꼭지씩 쓸 때마다 선배님들 경험을 쓰시고 제가 감정을 적고 메시지를 적다라는 게 이게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쓰고 그 다음에 의미를 부여하자. 그래서 그것만 오늘 선배님들이 좀 생각을 해 주시면은 글을 쓸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너무 유명한 시죠. 그 김춘수의 그 시인의 그 꽃이라는 걸 보면은 결국엔 뭐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요거만 생각하면은 결국에는 뭐다? 이 김춘수라는 시인도 그냥 꽃을 보면서 이런 의미를 부여한 거잖아요. 내가 네 이름을 부르니까 나에게 와서 네 자체가 꽃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다 내가 의미를 부여하기 전까지는 다만 일상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선배님들이 개인 선배님께서 아까 어떤 일상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좋은 선배님께서 지금 운전을 하시면서 가고 계신 지금 그 어떤 목적지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보다 그것이 내게로 와서 글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김순재 시에 빗대가지고 한번 해보시면은 그래서 내 인생 화양연화라는 것도 오늘 선배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그 내 인생 화양연화에서 보다 선배님들이 그 예전에 내가 가장 화려했던 순간을 하나 꺼내서 그게 내가 생각해도 그냥 별로 이렇게 별로였던 일이었는데 내가 의미를 부여한 순간 그게 뭐다? 그게 선배님이 오늘 쓰고자 하는 하나의 내 글감이 되고 그게 하나의 원고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거를 오늘 생각을 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종이책하고 전자책의 차이는 사실 이제 뭐 종이책과 전자책 이렇게 지금 뭐 이제 다 아시겠지만 선생님 전자책은 어떠세요? 전자책은 저희가 어쨌든 파일 형태로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12기 거는 제가 오늘 내일 이번 주에 보내주신 것고 다 어제 조금씩 수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뭐 조은 선배님 거는 어쨌든 제가 잘 쓰셔서 또 어, 한 번 더 보고 고칠 거고 개인 선배님 것도 보내주신 거 보고 그걸로 일단은 수정해가지고 오늘이나 내일 해서 등록을 할 테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종이책 같은 경우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요렇게 요런 글감을 부여해가지고 한 꼭지씩 쓰시면 한 40꼭지를 쓰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전자책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저서만 쓰신다 하면은 한 15꼭지 한 10개에서 15꼭지를 쓰셔야 보통 개인 저서로 이제 이렇게 쓰시니까 저는 전자책이 종이책보다는 확실히 양이 뭐 작겠죠.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전자책은 쓰긴 쉽다. 양이 작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전자책 아니 종이책보다는 전자책이 또 형식의 구애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막 뭐 챗GPT 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막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봤을 때는 뭐 챗GPT 돌려가지고 전자책을 많이 쓰시긴 하는데 제가 챗GPT 강의를 이제 몇 개 듣고 있는 게 하는데 요새 얘기가 저작권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긁어가지고 나중에 PDF를 만들어서 뉴페이퍼나 어디 전자책 플랫폼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AI가 썼는지 아니면은 내가 썼는지 이제 다 검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AI 쓴 걸 그대로 올리면 다시 그냥. 그러니까 항상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챗GPT 갖고 또 이렇게 글쓰기를 하게 되면은 쭉 그거를 이용하되 그걸 가지고 선배님한테 글쓰기를 하자. 그래서 오늘 그거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종 선생님하고 김 선생님께서 내가 요새 좀 어, 뭔가 뭘 쓰고 싶은데 혼자 쓰기엔 좀 애매해. 근데 뭐 황래 작가의 강의 뭐 이렇게 좀 도움을 받고 싶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냥 아니면 내가 챗GPT 혼자 한번 쓸래. 그냥 이렇게. 그래서 한번 저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프롬프트를 요새 만드는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선배님께서 어, 개인 선배님께서 이제 뭐 만약에 내가 선배님이 뭐 피아노 관련된 전자책을 하나 쓰고 싶다. 예를 들어서. 그럼 한번 내가 근데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챗GPT를 켜가지고 한번 이렇게 하거나 뭐 제가 또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 그냥 이 질문을 제가 한번 그냥 한번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좀 내 뻥을 치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그냥 솔직하게 쓰고 일단은 이렇게 제목만 만약에 선배님들이 하신다 그러면은 또 비슷하게 나오긴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통해서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떠세요? 만약에 개인 선배님께서 쭉 이렇게 보면은 만약에 요 주제로 내가 쓰고 싶다 하면 이제 그냥 이렇게 근데 요렇게 쓰면은 제목이 어색하니까 여기서 이제 한번 뭐 제목 괜찮은 거 하나 이렇게 고르고 그 다음에 목차도 얘가 딱 보면은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 딱 보시고 만약에 개인 선생님께서 내가 뭐 그러니까 본인의 선생님도 경험이 많이 있다 피아노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딱 봤을 때 뭐이 순서를 쭉 쓰시면 돼요 그냥 이런 내용을 그냥 갖다 써셔가지고 근데 만약에 이것도 내가 잘 모르겠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1번을 여기다가 이제 다시 여기다가 붙이고 Shift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한 칸씩 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딱 쓰잖아요. 요거에 대한 걸 선생님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그렇게 자기가 또 글을 써줘요. 이렇게 보면은 천자인으로 써달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죠? 에세이 형식으로 요거에 대한 얘기를 그러면 얘가 또 이렇게 쭉 썼단 말이에요. 요거를 그냥 그대로 한글에다 갖다 붙이시고 선배님만 읽어보시고 개인의 선배님만의 어떤 예를 들어서 경험을 이제 넣는 거죠. 여기다가 내가 피아노를 어릴 때부터 쳐봤더니
그 다음에 요 글을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삽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블로그 글을 많이 쓰고 막 바쁜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막 2개, 1개씩 올릴 수 있는 이유가 이런 방법을 쓰는 것도 있어요. 어떤 단락은 제가 쓴 것도 있고 어떤 단락은 제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갖고 와서 고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선배님들 쓰실 때 앞으로 원고를 쓰시는데 기억이 안 나. 아까도 인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한번 연습을 해 보세요. 좋은 선배님께서도 만약에 뭐 그게 안 되면은 이 챗GPT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선배님들이 인제 내가 뭐 뭘 써야 돼 기억이 안 나. 제목을 짓고 싶어. 근데 나는 목차를 짓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 근데 원고를 못 쓰겠다 차라리. 그럼 "챗GPT 네가 원고를 좀 샘플을 좀 써 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프롬프트만 선생님들이 잘 요렇게 제목만 하면은 AI가 뭐예요? 계속 제가 개인 선배님하고 이제 카톡 뭐 조선 선배님 카톡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왔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화형 그 AI 서비스잖아요 이게. 챗이 이게 우리가 하는 얘기가.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선배님들이 좀 한번 실행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챗GPT를 잘하는 게 뭐 프롬프트를 만드는 게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계획 선생님께서 요 제목이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은 요 제목을 요게 이렇게 계속 하나하나씩 하는 게 멀티턴이라고 하거든요, 계속 똑같이. 그래서 이 멀티턴을 싱글턴으로 합치는 게 하나의 질문을 만드는 게 싱글턴이라고 하거든요, 그 챗GPT에서. 그래서 요 프롬프트를 만드는 게 우리 막 프롬프트 엔지니어 막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신문에 보면은. 이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요렇게 질문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요런 질문을 모아 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딱 갖다 오면은 바로 한번 책 쓰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을 모으는 사람들이 계속 인제 그 또 직업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런 연습을 저는 계속 좀 하고 있거든요, 가끔 제가. 근데 좀 바빠 가지고 자주는 못 하는데 그래서 요거를 지금 하나 둘 일단 3개 좀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선배님들이 뭐 한글이나 어디다가 이렇게 카피를 하셔 가지고 저장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저장해 놓은 다음에 이 질문을 저장해 놓으시고 모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다가 만약 김 선배님께서 다시 뭐 어떤 걸 쓰겠다. 그러면 뭐 육아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쓰고 싶다. 그럼 여기만 바꾸면 되잖아요. "나는 몇 년 경력의 엄마다." 그래서 요 질문을 모아 놓으면은 샘플이 있으니까 고 지우고 거기에만 넣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AI의 그 프롬프트의 인제 그 질문에 그 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린 요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챗GPT 이용해서 만약에 뭐 오늘 저희 뭐 "내 인생의 화양연화에 대해서 주제를 쓴다." 그러면은 "내 인생의 화양연화에 대해서 쓰고 싶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글을 하나 써 봐라." 그러면 이제 참고해 가지고 읽어 보고 그다음에 그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개인 선배님이나 좋은 선배님만의 또 원래 글 쓰시니까 거기 사이사이 넣든가 아니면 요런 느낌으로 한번 써 보면 되겠네. 그래서 요렇게 이 글쓰기 비서처럼 활용을 하라는 거예요. 맨날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챗GPT가 '아 이런 게 있구나.' 이제 이러지 마시고 이제는 AI를 선생님께서 좀 편하게 좀 이용을 하시자. 그냥 다른 거 몰라도 챗GPT나 아니면 제가 지난주에 한번 보여드렸던 리튼이라고 한번 본 적 있죠 그때. 그 우리나라에서 만든 AI가 있는데 요 리튼이라고 한번 선생님도 한번 한 번 더 보여 드릴게요. 요 리튼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요 리튼도 한번 어떻게 쓰시냐면 요거는 선배님도 그냥 그 카톡으로 그냥 이렇게 아이디 있으시면 바로 그 로그인하실 수 있거든요. 여기가 툴이라고 아까 그때 한번 여기 툴 보이시죠 툴. 요 툴이라고 있죠 툴. 요거를 클릭을 한번 해 보세요. 요 클릭을 해 보시고 그때 말씀드렸던 보세요. 네 뭐 좋은 선배님께 지금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선배님 만약에 블로그 포스팅을 매일 못 하겠어. 그러면 리튼에 여기 긴 블로그 포스팅이라고 툴 들어가서 쭉 내리다 보면은 긴 블로그 포스팅 이렇게 나와요. 요걸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럼 아까 예를 들어서 뭐 개인 선생님 아까 피아노를 그냥 칠 수 있는 뭐 3 가지 방법에 대해서 내가 오늘 어 글을 한번 쓰고 싶다. 그럼 요게
제목만 치고 자동 생성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시죠? 얘가 AI가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글이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글을 썼어요. 이렇게 요거를 요거 카피를 할게요. 카피한 다음에 만약에 오늘 선배님께서 그 글을 잘 못 쓰겠다 그러면은 이제 카피하셔가지고 블로그에 킨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지금 제가 요 리튼이 쓴 거를 지금 복사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선배님께서 이렇게 그냥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쓴 것처럼. 그래서 여기다가 앞에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앞에는 그냥 개인 선배님께서 썼던 뭐 조원 선생님이 썼던 경험을 쓰시는 거예요. 나는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쳤다. 피아노를 지금까지 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 피아노 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한다. 어릴 때 많이 쳐봤는데. 그래서 차별화시키는 게 리튼에서 갖고 온 글을 가지고 다듬고 선배님들의 스토리를 넣으면은 전혀 다른 글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AI 렉을 하시면은 조금 글을 쓰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고 시간이 많이 단축되실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아 나는 씨, 왜 맨날 못 쓰지 이게 아니라 이제는 블로그도 메일 안에서 쓰시고 내가 전자책도 내보는 게 뭘 이용하면 된다? AI 도구를 좀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선배님들이 해서 좀 하면 어떠세요? 뭐 블로그든 뭐든 좀 약간 포스팅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죠? 만약에 개연 선생님께서 또 혹시나 인스타까지 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리튼에 가서 여기 보시면은 어 인스타 피드도 있어요. 내가 뭐 인스타에 뭘 쓸까?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인스타도 긴 글은 좀 그러니까 뭐 피아노 가르치는 한 가지 방법 한번 쳐볼까요? 아 이거는 이제 광고 관련된 거구나. 이건 아 여기는 또 마케팅 관련된 거고 아, 이걸로 써야 되겠네. 인스타 피드 다시 써볼게요. 아 인스타는 보니까 광고 목적으로 많이 쓰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한번 해볼까요? 피아노 한 대 팔기 공동구매 행성. 이석경 선생님 어서 오시고요. 이렇게 생성이 되네요. 그러니까 만약 인스타에 선배님들 어떤 물건 팔 때 이런 식으로 해가 피드 하면은 얘가 이렇게 요거 그대로 긁어가지고 그대로 인스타에 올리면 되겠네요. 이게 리튼이 요 선배님 보시면은 요게 그 뭐 유튜브 쇼츠 대본도 만들 수가 있네요. 우리 조은혜 선배님 보시면 여기다가 한번 넣어가지고 돌려가지고 이거 그대로 올리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AI가 리튼 같은 경우는 좀 뭔가 좀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챗GPT는 어때요? 아까 챗GPT 자체는 이렇게 선생님도 이렇게 아까 보셨던 대로 질문을 잘 만들면은 원하고자 하는 대답이 나오니까 이런 걸 갖고 어떻게 쓰자? AI를 배척하는 게 아니라 글쓰기 비서로 놓고 내 스토리를 넣어서 같이 엮어가지고 독자한테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으면 뭐가 된다? 그게 선배님한테 글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그것만 갖고 가셔도 선배님 충분히 일단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아는 내용들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뭐 전자책 다 선배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올린 거 다 아시니까. 그래서 글쓰기 순서는 이렇게 된다. 메모 낙서하시고 주제 선정하고 초고 집필하고 태고하고 탈고한다. 책 쓰기 순서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써가지고 뭐다? 우리는 이렇게 유페이퍼에 등록을 할 거다. 그래서 유페이퍼에 등록하면은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개인 저서 선생님들 전자책 쓰실 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시면 돼요. 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렵다 하시면은 저 닥치고 책 쓰기 과정에도 있으니까 한번 오셔가지고 개인 저서 뭐 하실 분들은 뭐 개인 선배님이나 직경 선배님이나 오셔서 같이 한번 좀 제가 목차도 제가 어쨌든 뭐 아까 그 ChatGPT 짠 거보다 더 좀 디벨롭해서 짜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까
에세이 쓰는 방법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설명을 어떻게 내 인생에 이제 화양연화라는 걸 또 쓰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살면서 가장 좋았던 추억을 한번 쓰자. 그래서 살면서 가장 좋았던 추억을 선배님도 오늘 써가지고 한번 이렇게 모아보시고, 그거를 뭐 어떻게 쓰자? 그 장면들이 떠올 수 있게 자세히 묘사를 하자. 그래서 선배님 그 일단은 아까 나열해서 의미를 부여해서 길감을 찾았잖아요. 그럼 쓰실 때는 어떻게 쓰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 말씀드리지만 독자들한테 보여주는 글쓰기를 하자 이거예요. 왜냐? 독자들이 그걸 읽고 쓰자. 그래서 저는 개인 대표님 글도 되게 좋은 게, 그 어머니가 이번에 썼던 뉴욕도 그것도 막 이렇게 막 방안이 막 코를 골고 뭐 그런 것들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글쓰기라는 거죠. 그리고 조은 선배님께서 쓰신 글도 계속 더 좋아지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다? 그냥 독자들이 내 글을 읽었을 때 계속 상상하고 그 동작이 생각이 나고 그 감정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는 글쓰기로 가자. 그게 대전제가 되고, 거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다? 동작은 묘사를 해 가지고 시간 단위를 잘라서 쓰자, 경험 같은 경우는. 그래야 계속 그 독자들이 스토리를 갖고, 그리고 뭐 하나의 동작이라도 이제 뭐 만약에 뭐 상사가 나한테 뭐라고 했다 이게 아니라 상사가 나한테 종이를 집어 던졌다. 그리고 그 종이가 내 머리에 맞았다. 상사의 잔소리가 시작됐다. 나는 그 입을 보고 있다. 고개 계속 떨궈진다. 이게 더 낫잖아요. 그죠? 그러면 동작 하나하나가 묘사가 되기 때문에 선배님 읽었을 때 '아 이 황상렬이 또 이놈아 또 그 상사한테 혼나고 있구나.' 또 이렇게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근데 내가 처음에 그냥 개인 대표님께서 만약에 뭐 황상열 작가가 상사에게 혼나고 있다. 이 한 줄만 딱 썼으면은 그냥 이거는 사실만 얘기를 한 거지 생각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한 줄을 하나하나 길게 쓰는 연습을 하자. 그러면 분량도 채워지고 독자들이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감정도 어떻게 쓰자? 슬펐다, 기뻤다 그 언급하지 마시고 그 상황을 묘사하자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황을 묘사하면서 그걸 읽으면은 '아 이 저자가 지금 화가 났구나. 기쁘구나.' 이런 것들이 다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다? 감성적 묘사다. 그래서 감정도 비율을 섞어서 독자로 판단이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글쓰기를 하자. 그것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항상 마지막 요 솔직하게 나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쓴다라는 거, 게 선배님들만의 정체성이 들어가야 그게 계은이 대표님만의 글, 조은희 선배님 글이 된다. 그게 뭐다? 스토리텔링이다. 본인의 스토리를 갖고 계속 쓰자. 그래서 제가 항상 보여주는 글을 쓰자. 나만의 경험, 직접적인 경험을 갖고 쓰자라는 그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그래야 선배님들의 글이 되기 때문에 자신만의 글을 쓰자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요거는 이제 뭐 새로 오신 분들은 이제 좀 제가 써보라 할 텐데, 경험, 감정, 인용, 결론을 쓰자. 요거는 선생님 이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쓰실 때 에세이는 그냥 제일 처음에 내 경험을 쓰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느낀 선배님들의 감정을 느끼고. 이게 뭐였어요 아까? 제가 아까 나열하고 그거를 선배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면은 그게 글감이 된다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게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나중에 실제로 선배님들이 하고 싶은 주제를 쓰자. 제가 아까 썼던 게 어떤 거였어요? 제가 햄버거를 좋아한다. 그 얘기를 썼고, 아까 이대호 선수 강연 얘기를 제가 썼잖아요. 거기서 느꼈던 게 뭐였어요? '아 그러면 내 인생에서 선배님들 지금 이 읽고 있는 독자들이 갖고 있는 내 인생의 한 단어는 무엇일까요?'라고 제가 내 감정을 적고 그거를 메시지로 연결을 시켰죠. 그래서 경험, 감정, 결론 쓰는데 그게 모자르다. 그러면 중간에 뭘 쓰자? 다른 책에서 비슷한 글을 썼던 걸 갖고 와서 인용을 하자. 그래서 경험, 감정, 인용, 결론을 쓰면은 하나의 글이 완성이 된다. 그래서 에세이나 자기 계발 같은 경우는 요런 식으로 많이 쓰면은 항상 도움이 되실 거니까, 경험, 감정, 인용, 결론은 항상 잊지 말자. 그래서 경험, 감정, 인용, 결론은 똑같이 쓰지 말고 이 경험 30%, 감정 30%, 요새는 인용은 많이 안 쓰는 편이니까 인용은 한 5에서 10% 정도 제일 최저로 쓰고, 그다음에 결론 한 30% 해서 30, 30, 10, 30 하면은 딱 하나에 1.5매 2 장. 그래서 만약에 선배님께서 한 장 반을 쓰시겠다 하면은 경험, 감정, 인용, 결론을 아까 3, 3
1, 3 해가지고 분배를 하시고 해서 각 분량에 맞춰가지고 30% 경험, 30% 감정, 10% 인용, 30% 결론. 요거를 선배님들이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시면 돼요. 근데 항상 똑같지만 전자책이든 종이책이든 제가 봤을 때는 항상 한글 그 프로그램 글자 크기 10에 160% 해가지고 뭐다? 최소 한 장 반은 쓰셔야 된다. 그래서 1.5매 이상은 꼭 쓰는 연습을 하세요, 선생님. 그래서 블로그 글 쓰실 때도 항상 1.5매를 기준으로 쓰시면은 나중에 선배님께서 그 책 쓰기 원고 쓰실 때 이질감이 없으실 거예요. 처음에 좀 채우기가 힘든데 1.5매 이상 쓰는 연습을 뭐 매일은 못 하시더라도 한 일주일에 2번 이상 정도 하시면은 나중에 책 쓰실 때 도움이 된다. 근데 내가 분량을 못 채우겠어. 그럼 뭘 쓰자 그랬어요, 제가? AI 도구를 쓰자. 아까 리튼이나 챗GPT를 통해서 선배님들이 다른 샘플을 갖고 와서 그거를 넣고 선배님들 얘기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더 분량 채우기가 쉽겠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셔 가지고 그렇게 한번 어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때 몇 번 말씀드린 거니까 넘어가고요. 일단 오늘 비교와 대조 한번 얘기를 좀 한번 드려 볼게요. 어 비교라는 거는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비교하고 대조 글쓰기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 비교는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을 같은 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게 비교고요. 대조는 다른 거를 이제 하는 게 대조다. 이렇게 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을 하루는 높고 청명하다. 들판에 핀 코스모스가 팔랑거린다. 낙엽이 우수수 쓸쓸하고 외롭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비교를 좀 해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좀 제가 예를 잘못 갖고 왔는데. 근데 일단 그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글쓰기와 운전에 대한 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운전도 목적지가 있죠. 글쓰기도 끝이 있죠. 그죠? 그리고 운전도 시작점이 있잖아요. 차를 타고 지금 좋은 선생님 가시잖아요. 근데 글도 첫 문장을 써야 출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예요? 두 개를 같은 거를 공통점을 찾아내는 게 비교하는 방법이고요. 운전과 글쓰기를. 근데 운전과 글쓰기를 대조하는 해볼게요. 운전은 결국에는 차를 타야지, 그리고 나가야지 할 수가 있는 거고. 글쓰기는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할 수 있는 거. 그게 다르다. 이렇게 하면 대조 글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어떤 글을 쭉 쓰시다가 한 단락만이라도 개인 선배님께서 다른 어떤 걸 갖고 와가지고 같이 연결을 시켜서 비교와 대조하는 글쓰기 연습을 해보자. 그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이제 강제 연결법에 대한 그런 글쓰기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를 연결시켜서 공통점을 찾아서 설명하는 비교 글쓰기고 다른 거를 쓰는 게 뭐다? 이게 대조 글쓰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선배님들이 한번 이 비교와 대조 글쓰기를 좀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수사학적 장치를 좀 쓰면은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선배님들의 관점을 죄송합니다. 선배님의 관점을 조금 더 개인 선배님만의 관점, 좋은 선배님의 관점에 대해서 비교 대조를 잘 하시면은 선배님들 얘기, 내가 하고 싶은 얘기에 대해서 쪼끔 더 객관적으로 나만의 관점을 잘 설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렇게 생각을 하셔서 한번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몇 개만 더 하고 오늘 마무리 좀 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쓰는 글이 갖춰야 조건 중에 제일 처음에 뭐가 있을까 하면 항상 이제 우리가 책을 내고 전자책을 지금 하고 글 쓰는 이유가 뭐예요? 읽어야 할 독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독자가 읽어야 할 글을 써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게 읽어야 되는데 이 독자들이 선배님들 글을 보고 '아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어 뭘 하고 있다는 걸 이해가 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읽어야 한다. 그래서 한번 요것만 오늘 채팅창에 한번 적어 보세요. 내용은 쉽게 쓰자. 그냥 내용은 쉽게 고것만 한번 써 보세요. 내용은 쉽게. 그러니까 내용을 쉽게 쓰자라는 건 뭐다? 계현희 선배님이나 조은 선배님께서 누구나 알고 있는 단어로 쓰자. 누구나 알고 있는 단어로 쓰자. 그게 내용을 쉽게 쓰는 거고 그게 그렇게 써야 독자가 쉽게 읽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내용을 쉽게 쓰자. 네. 그리고 독자가 그 메시지를 통해서 얻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쉽게 쓰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이 글에서 선생님들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꼭 마지막에 쓰세요. 결론에 독자들한테 선배님이 이 글에서 내가 읽는 독자들한테 뭔가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뭐 에세이라면은 "내가 이걸 통해서 위로를 줄게." 아니면 어떤 뭐 실용성의 어떤 정보를 줄게. 이런 식으로 독자가 이 글에서 얻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 글 보면은 항상 마지막에 제가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라고 맨날 결론을 그렇게 내거든요. 그게 뭐예요? "이 글에서 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도 이걸 갖고 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결론에서 만약에 이게 만약에 선생님이나 좋은 선생님이 어렵다고 하시면은 항상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한번 쓰세요. "혹시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인생이 힘드십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독자가 '뭐지? 이 글에서 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나 보다.'라고 하고 마지막에 그러면 이 글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결론을 마지막에 쓰시면 돼요. 그래서 고렇게 한번 하면 뭐다? 독자가 얻는 게 있다. 그래서 어떤 주제로 글을 쓸까 책을 쓸게가 아니라 어떤 주제든 뭐다? 내용을 쉽게 내가 의미를 부여해서 독자들한테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것만 생각해 가지고 쉽게 의미만 주고 쓰기만 하면 된다. 그게 뭐다? 그게 선배님들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글쓰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글감이든 의미를 주고 쉽게 쓰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 오늘 그것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초고를 쓰기 어렵다고 하시면은 그때 항상 말씀드렸지만 상당기법 글쓰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화면 옆에 안 쳐다 놓고 내가 개인 선배님께서 "아 내가 인생에 좀 화려했던 순간이 있었어." 뭐 친구들 만나시면은 그 얘기를 이제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푸시면서 녹음을 하세요 그냥 선배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럼 나중에 갖고 와서 그거를 이제 선배님이 녹음하신 그 파일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게 내가 의식적으로 막 이렇게 쓰려고 했던 때랑 이렇게 편안한 상태에서 선배님이 친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화려했던 순간들이 보면은 이때가 더 장황하고 굉장히 디테일한 게 많더라고요. 저도 많이 그렇게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하는데 요새 하나 선생님 요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요새 요거 갤럭시 같은 거 아이폰은 모르겠는데 갤럭시에 보면은 음성 녹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음성 녹음을 녹음하면서 바로 텍스트로 변환이 돼요. 그래서 녹음해서 텍스트로 변환하는 그거를 긁어 와서 그걸 한글에 붙여 가지고 편집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렵다 하시면은 녹음을 하시고 오늘 하나 더 툴을 하나 알려드리면 아마 아실 분도 있을 텐데 그 네이버에 보면은 클로버 노트라는 게 있어요. 클로버 노트.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눈으로 보면 듣는 음성 기록해 가지고 선생님 음성으로 글자를 변환해 줘요, 이 클로버 노트가. 그래서 요거를 뭐 쓰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어 저희 지금 채팅방에다 하나 지금 올려 드릴게요. 한번 그래서 쓰는 방법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요렇게 음성으로 텍스트로 변환해 가지고 바로 그거를 쓰시면 더 좋다. 그게 뭐다? 요 가상의 한 명 독자를 앉혀 놓고 내가 말하듯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요거를 고렇게 녹음해 가지고 변환해서 쭉 쓰시면은 또 하나의 원고를 쓰실 때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어떻게 쓸 것인가.' 하고 이거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써야 그럴 때 보일까? 어떻게 써야 조회와 많이 받을까? 어떻게 써야 멋있을까? 어떻게 써야 있어 보일까?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것도 그건 스킬적인 부분이고 먼저 생각할 게 뭐다? '무엇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자.' 독자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독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아니면 독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인가? 아니면 독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 이것만 생각을 먼저 하자는 거예요 이거 요거. 그래서 요 네 가지는 한번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아니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독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냐? 아니면 독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느냐?' 요 네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독자의 생각에 그 무엇, 그 의미만, 그 메시지만, 그 무엇만
명확하게 뭐다 전달하면은 가장 좋은 그게 된다라는 것만 명심을 하시고 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읽기 쉬운 글을 꼭 한 번 더 정리를 해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잘 아실 거예요. 문단 나누기 활용하시고 문장 짧게 내용을 쉽게 그리고 생생하게 고 네 가지만 기억을 하자. 그래서 요거는 몇 번 들으셨으니까 이제 선배님도 이제 귀에 오실 거예요. 다시 문장을 짧게 내용을 쉽게 그다음에 문단 나누기 그다음에 뭐다? 보여주는 글씨를 통해서 독자들이 읽게끔 만들자. 고 네 가지만 하면은 읽기 쉬운 글이 된다라는 거. 아까 아시겠죠? 그 문장은 짧게 쓰자라는 거. 그리고 본문은 요거는 다시 나중에 글쓰기 하실 때 하는데 마무리할 때는 항상 그냥 선배님들 그냥 주제 한번 강조하시고요. 그다음 "내가 이랬다. 독자들한테 어떨까?" 그리고 명언으로 끝내자. 그래서 요걸 각각으로 해도 되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요거를 한 번에 다 써 가지고 그냥 해도 마무리가 된다 해서 마무리하실 때는 그냥 요약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내가 이렇게 해 보겠다." 요렇게 끊으셔도 돼요. 근데 거기서 좀 더 나가면은 독자들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 보고 그래서 요렇게 마무리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1 점을 두 장 쓰는 동안 가장 뭐다? 독자만 생각해야 선배님들이 그 아까 말씀드린 글감을 갖고 와서 의미를 부여한 다음에 골고루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글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요게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마지막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글을 잘 쓰기 위한 연습 방법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루에 메시지만 10 개씩 한번 선배님이 한번 적어 보세요. '내가 독자들한테 어떤 걸 줄 수 있을까?' 이렇게만 적어 보시고 그리고 선배님께서 책을 너무 많이 막 다 보지 마시고요. 뭐 요새 제가 좋아하는 책이 퓨처 셀프라는 책이긴 한데 뭐 요 책이나 아니면 선배님들이 1년 동안 내가 읽었던 중에 아니면 지금까지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좋았던 책이 있잖아요. 개인 선배님만의 또 어떤 책이 있을 거고 좋은 선배님의 어떤 책이 있을 거니까 그 책을 그냥 그 진짜 느리게 한번 읽어 보는 거예요. 그 한 권을 느리게 읽다 보면은 거기 안에서 생각하는 게 되게 또 글감이 많아지더라고요, 그 안에서. 그 한 장, 한 장, 한 장 보면. 그래서 좋은 책 한 권을 골라서 1년 내내 한번 읽어 보시면 좋고 아니면은 내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인생에 대한 목표를 한번 삼고 나서 그거에 대한 글을 계속 하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썼던 게 3 번이었거든요. 3번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지금도 제가 이제 또 뭐 선배님들께서 저보다 이제 좀 쪼끔 더 위에 사시고 계시지만 나중에 이제 50 대는 어떻게 또 살아야 될까? 40대 후반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또 항상 인생의 화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해야 될까?' 뭐 이런 주제로 하면 또 그거에 대한 글을 쓰다 보면은 또 방법도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3 번하고 4 번이 연결되는 건데 어쨌든 내가 쓰고자 하는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것만 쭉 쓰시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선배님께서 뭐 어떤 뭐 클래스를 배웠다. 아니면 좋은 선생님께서 어떤 거를 좀 뭐 블로그 글쓰기를 배웠다. 그러면 그 배운 거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적용하면서 그 과정 한번 쭉 쓰시는 것도 글을 잘 쓰는 그 연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배운 내용을 내가 한번 써먹은 걸 그대로 써 보자.' 그 다섯 가지를 갖고 한번 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이 쓰시는 얘기가 누구한테는 무조건 도움이 되고 감동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항상 명심을 하시고요. 선배님들 존재와 그 개인 선배님하고 조은 선배님께서 그 쓰시는 얘기가 좋은 쪽으로 간다는 거를 항상 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을 정해서 쓰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글쓰기는 원래 힘든 작업이다. 막 개인 선배님께서 "아 답장 그만하세요." 막 아니면 "글 그만 쓰세요." 막 뭐 막 어떻게 막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럼 제가 "글 쓰셔야죠.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막 근데 그렇게 뭐 좋은 선생님께서도 "아 네 요새 좀 바빠 가지고 못 썼어요." 근데 그런 것도 괜찮은데 저는 이제 그냥 한번 권유를 해 드리고 싶은 거는 글쓰기 자체가 원래 시간을 또 들여야 되는 작업인 거고 그리고 선생님께서도 시간을 좀 내서 내 글을 쓰게 되면은 그게 쌓이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책이 될 수 있고 하나의 작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선배님들이 "왜 글을 쓰고 책을 쓰냐."고 혹시 누군가 물어본다면 제가 말을 만약 질문을 드린다면 선배님들한테도 그런 세상과 그 바꿀 소명과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선배님들이 그런 어 글쓰기나 책쓰기를 계속 하시면서 선배님들의 하고자 하는 사명도 좀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냥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다? 독자들한테 내가 줄 수 있는 메시지만 편하게 준다는 마음으로 '남을 돕는 글을 쓰자.'라는 게 항상 제 모토가 됐고 그렇게 저는 계속 그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님도 그렇게 좀 쓰면 좋겠고 '내가 쓰는 글쓰기보다 독자를 위한 책쓰기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시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후기는 뭐 동네 선배님도 그렇고 개인 선배님도 그렇고 톡방에 저희 방에 13기 방에 일단 후기 좀 남겨 주시면 고거 복사해 가지고 제 1200 명왕에 그냥 그대로 좀 복사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후기를 좀 써 주셔야 제가 고거 가지고 또 제가 그 뭐야 블로그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교환과 오늘 녹화 영상은 두 분한테만 보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근데 두 분 보내 드리는데 조건은 강의 끝나고 바로 후기는 좀 써 주시면은 제가 선배님들 고 후기 쓰신 거 보고 그다음에 제가 녹화 영상까지 다 되면은 오늘 안에 제가 두 분 개톡으로 요 교환하고 영상은 따로 보내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방 13기 방에는 옛날 녹화 영상을 올릴 거예요. 제가 옛날 녹화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그 옛날 녹화 영상도 뭐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은 보겠죠. 근데 오늘 요 내용은 진짜 처음 공개하는 게 많았기 때문에 하루에 두 분만 보시면서 복습을 하셔라. 그래서 제가 라이브를 원칙을 이제 고수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 좀 새로운 얘기를 또 들려 드려야 차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고 선배님들 오늘 얘기 한 번씩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잠시만요.